식빵을 구우면 어떤 화학 변화가 생길까? 생식빵은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잼을 발라 먹거나 그것도 아니면 우유나 커피를 곁들여 먹기에는 좋지만 생식빵을 그냥 먹는 것은 맛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해져서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식빵을 토스터나 오븐에 구워 먹으면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맛과 풍미가 증가하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운 식빵이 생식빵보다 더 맛있고 소화가 더 잘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빵을 구울 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서서히 발생하지만 주로 빵 표면이 약 14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빵 속의 단백질 내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인 특히 환원당이 서로 결합하면서 아마도리, 재배열, 스트레커 분해와 같은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식빵 표면이 먹음직스러운 노릇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가지의 새로운 방향성의 향기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고소하다고 느끼는 구운 빵 냄새, 견과류 향, 커피 향, 초콜릿 향과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둘째, 타라메라입니다.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열을 받아서 서로 결합하는 반응이라면 캐러멜화는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 단독으로 마이야르보다 더 고온인 약 160도 이상에서 열분해되는 현상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반응을 위해 반드시 환원당이 있어야 한다면 카라멜화는 환원당뿐만 아니라 설탕과 같은 비환원당도 가능합니다. 식빵 겉면의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고 가열되면서 중합되며 은은한 단맛과 함께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달고나와 캐러멜 향이 더해져 풍미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셋째, 수분 증발입니다. 식빵을 구우면 표면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단단하고 바삭한 크러스트가 형성됩니다. 반면 빵 안쪽은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지 않고 열을 받아 전분이 부드러운 호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인간의 뇌는 식빵의 겉에 바삭함과 속의 부드러움이라는 대조적인 질감을 동시에 느낄 때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식빵이 구워서 너무 딱딱해지는 것보다는 적당히 구워진 것이 씹어서 먹기에도 좋습니다. 넷째, 전분의 호화 알파화와 전분의 분해 덱스트린화입니다. 식빵은 이미 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분이 호화 즉 알파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식빵을 상온에 방치하면 전분이 노화되면서 알파화는 베타화가 됩니다. 알파화가 전분의 구조가 느슨해진 상태라면 베타화는 전분의 구조가 다시 결정 구조처럼 규칙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타화는 딱딱해지며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만약 식빵을 잘게 잘라서 더 굽게 되면 베타화된 전분이 다시 알파화가 됩니다. 그러나 전분의 호화는 어느 정도 수분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빵을 더 굽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므로 알파화는 멈추게 되며 열에 의한 전분의 분해인 덱스트린화가 발생합니다. 덱스트린화는 전분이 단순히 알파화되는 것을 넘어 열분해를 일으켜서 전분보다 더 작은 단위의 탄수화물인 덱스트린으로 분해됩니다. 이를 전분의 덱스트린화 또는 호정화라고 합니다. 전분이 알파화를 넘어 덱스트린으로 쪼개졌다는 것은 침샘과 이자와 심리지장에 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해야 할 일을 미리 대신 해준 것과 같습니다. 전분의 분자 크기가 이미 작아진 상태로 입과 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 과정이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식빵을 구움으로써 수분 증발과 함께 일어난 고온가열이 소화를 도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분의 알파화가 아니라 덱스트린화, 즉 호정화라는 더 높은 분해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글루텐 구조의 변화 혹은 분해입니다. 생식빵은 수분 함량이 높아 씹을 때 입안에서 쉽게 뭉치고 떡처럼 변합니다. 빵의 쫄깃함을 만드는 단백질인 글루텐 구조가 아직 살아있어서 수분과 결합해 단단하고 치밀한 그물망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삼키면 위장에서 소화액이 빵 덩어리 내부로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식빵을 구우면 표면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 글루텐 그물망 구조가 굳어서 약해지며 바삭하게 부서지기 쉬운 가루 상태로 변합니다. 여섯째, 저작 운동 씹기의 증가와 이에 따른 타액 분비 증가입니다. 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생라면보다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운 식빵은 바삭한 식감과 잘 부셔지기 때문에 생식빵보다 더 쉽게, 더 많이, 꼭꼭 씹어 먹게 됩니다. 많이 씹을수록 입안에서 아밀레이스 소화 효소가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빵을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식감이 바삭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음식을 더 많이 씹어 침 속에 아밀레이스와 잘 섞이게 되며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생식빵은 부드럽고 촉촉하지만 전분이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운 빵에 비해 소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당히 잘 구워진 식빵은 생식빵보다는 맛과 향기 그리고 소화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구워진 식빵은 건강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구운 식빵은 생식빵보다 전분이 더 많이 분해되므로 혈당을 더 빨리 증가시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표면이 딱딱해져서 베타화의 일종인 저항성 전분이 생성된다면 혈당 증가가 오히려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혈당의 증가가 빠르냐, 늦냐는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빵을 너무 오래 구워 갈색을 넘어 검게 타게 되면 아미노산 특히 아스파라긴과 당류가 고온에서 반응하면서 즉 과도한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 및 단백질과 당이 단단하게 결합한 노화 물질이며 당독소인 최종당 화산물 AGS2 생성되어 발암성과 체내 염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운 식빵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과 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영향은 적은데 벤조피렌은 주로 지방 성분이 열을 받을 때 생성됩니다. 반면 식빵은 주성분이 탄수화물 전분이며 지방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식빵을 새까맣게 태우더라도 탄소 덩어리와 탄화수소류가 생길 뿐 유의미한 벤조피렌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식빵이 탈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은 주로 마이야르 반응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당 화산물로 한정됩니다. 카복시메틸라이신 CML이나 펜토시딘 같은 최종당 화산물 당독소는 마이야르 반응에서 수많은 최종산물 중 하나로서 필연적으로 함께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당독소는 식빵을 굽는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크릴아마이드는 마이야르 반응의 특수한 부산물로서 아크릴아마이드는 반드시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환원당과 만날 때만 생성됩니다. 감자, 밀가루, 곡물 등에는 아스파라긴이 많아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만 아스파라긴 함량이 적은 일반 고기를 구울 때는 마이야르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도 아크릴아마이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수분이 날아가고 음식이 갈색을 넘어 검게 타들어가는 과도한 가열 상태가 되면 정상 조리 시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많은 양이 검출됩니다.
순수한 당류만 가지고 진행하는 카라멜화는 마이야르 반응과 달리 단백질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나 최종당 화산물 같은 당독소는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카라멜화는 당의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5-HMF 하이드록시 메틸푸르푸랄, 디아세틸, 퓨란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